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엄기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창업촉진과 엄기훈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창업촉진과가 과 변경이 좀 있었어요. 자, 먼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알아볼까요? 네, 저희 과가 예전에는 지식서비스 창업과였는데요. 5월 21일자로 창업촉진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과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 스타트업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및 시장 검증을 지원하는 실전 창업 교육,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창업 총칙과만의 뭔가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1인 창조기업이 그것 같은데요. 일단 1인 창조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인 창조기업이란 말 그대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1인이 서비스업 등 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말합니다. 빌 게이츠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도 집 차고지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뭐 글로벌 경제를 다 움직이는 그런 거목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요. 근데 1인 창조기업 하면은 뭐 이런 IT 기업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 기업 분야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꼭 1인 기업이라고 해서 IT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 식품, 공예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교육, 그리고 농업 등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창피하긴 합니다만 1인 창조기업은 꼭 혼자 경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1인이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인 창조기업이 네. 되고요. 꼭 1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없다면 이제 1인 창조기업으로 보고 있고, 또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서 상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사행성, 투기성 업종과 1인이 할 수 없는 건설업,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1인 창조기업과 맞지 않다고 보는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는 K-스타터 홈페이지에 세부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중기부에서는 왜 이렇게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걸까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시대에서 창업가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2017년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의 기업체 수는 약 26만 개로 전체 사업체 중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알아볼 텐데 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경영 자문,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에 입주하게 되면 사무 집기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 빌려 자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군요. 이 센터가 전국에 51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센터를 구축할 때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방에도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에 23개, 그리고 비수도권에 28개로 균형 있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 핀테크, 방송통신과 같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개 센터는 특화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1인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 기간은 1년인데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평가를 통해서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네,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위치한 1인 창조기업센터. 이곳엔 25개 1인 창조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창업교육과 함께 잠재력 있는 기업을 널리 알리는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었고요. 지금까지 총 9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되어 있고요. IT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CT, 문화 콘텐츠 기업 중심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 중 자동차 키 대신 시동을 걸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이 눈에 띕니다.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요?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 자동차를 제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자동차 키를 꼭 소지해야지만 차량을 제어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차량을 제어하는 이런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 단말기를 차량에 놓기만 하시면 이 단말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해서 단말기가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구매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사용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문 열기 버튼을 클릭하고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으로 다가가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향후 계획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일회성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차량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운전자가 좀 더 편리한 자동차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집 입주와 이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입주 청소 업체를 한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다는데요. 입주박스 어플리케이션은 입주에 필요한 여러 품목들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이제 고객의 리얼 후기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의 이제 정확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업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는 게 이 업체의 차별화된 전략인데요. 2017년 창업해 올해로 3년째 1인 창조기업센터의 다양한 지원 속에 창업 초기 입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되는 정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라는 곳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었고 또 이제 인력을 채용하는 거에서 비용까지 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여기 대전의 1인 창조 기업에서 사무실까지 무상 제공해주고 있어서 제가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젊은 기업 양성소 1인 창조기업센터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1인 창조기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니, 저도 평소에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머, 벌써 개발이 됐네요. 신기합니다. 네, 해당 센터의 경우에는 IT를 비롯해서 CT라고 불리는 문화기술 그리고 바이오 소재와 반도체,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센터가 사실 11년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때요? 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사무공간 11,517개, 전문가 경영자문 18,278회, 창업교육 89,450명 등 사무공간의 지속적인 확대 및 경영자문, 창업교육을 통해 1인 창업 활성화를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15년부터 사업화 지원으로 확대하여 매출액 2,851억 원, 일자리 1,737명, 신규 창업 1,580개사 발굴 등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자, 센터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마케팅 지원도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마케팅 지원 사업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지원 대상 요건으로는 1인 창조기업이면서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판로 개척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홍보 마케팅에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홍보되어야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부터 홈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카탈로그 제작, 그리고 제품의 포장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가 하면 SNS 마케팅, 검색 엔진 마케팅 등을 포함해서 방송 광고, 전시회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또 다른 성과라든가 창출된 것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온라인 판로 지원을 668개사, 해외 전시회 37회, 구매 상담회 196회 등을 지원해서 매출액이 808억 원, 그리고 1,0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그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것을 저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뭔가 국민적인 인지도 개선에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인 창조기업과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1인 창조기업 문화기반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라고 하면 영세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1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공 사례 전파, 1인 창조기업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엄균 과장님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먼저 오늘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성과도 좋고 입주 기업의 만족도도 높은데 아무래도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내 외부 관심이 좀 떨어져서 아쉬웠습니다. 마침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1인 창조기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창업, 즉 작게 시작했다고 해서 창업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도 엄연히 존재할 것이고요.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에까지 이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꺼이 도와드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손발을 맞춰가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